네, 이제 연휴가 지나면 4분기 10월 증시로 들어갑니다. 자, 4분기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시장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오늘은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글로벌 쪽부터 보자면은 최근에 미국 증시 쪽이 기술주들이 그동안 이제 상승을 쭉 하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오긴 했었는데 원인으로 굳이 짚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지적 주셨는데 그 조정을 받을 자리가 왔다. 네. 결국은 이제 거품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너무 많이 과하게 올랐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려를 줬던 게 이제 코로나 재확산, 유럽에서 시작됐고 이제 이미 3월달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도 이제 다시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반전해 갖고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2, 4분기에 소위 락다운이라고 하는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상당히 그 경제 성장률이 급전직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코로나 재확산이 코로나 재봉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을 끌어내렸고요. 또 단계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이렇게 30% 이상 빠진 장에서 이렇게 리커버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차트에 나오지만 과거에 300일에서 한 400일 걸렸는데 이번엔 단지 126일 만에 올랐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V자 모양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빨간 선이 지금 현재 올해 맞습니다. 증시죠. 네. 이번에 이제 올랐던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30% 빠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FOMC 9월 달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산 매입을 해주지 않겠느냐. 결국 추가적인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망감을 줬고 또 이제 니콜라 사기 논란. 그다음에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에 대한 차익 매물,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미국 대선을 그렇죠. 앞두고 네. 결국은 그러니까 소위 참 아이러니 이게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되느냐 여부를 갖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에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불확실성이 사실은 경제 정도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변동성을 많이 높이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올해 시장에서의 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뭐 국내 증시도 급격하게 V자 반등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미국 증시랑은 좀 디커플링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유동성의 힘은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네.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지난 1년간을 보면 한국 시장은 코스닥은 나스닥 100이랑 그다음에 코스피는 미국의 S&P 500이랑 거의 유사한 움직임과 수익률도 거의 같았습니다. 한국이 사실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국은 이제 재밌는 건 조금 더 일찍 조정을 받았었죠. 저희 8월 달에 이미 조정을 먼저 선받았고 오히려 이제 나스닥은 그걸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지난 한 달간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선행 지표, 소위 리딩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 여부 이런 것들을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상황이 있고요. 이제 다만 향후 방향성 자체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같은 걸 통해서 전반적인 변동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좀 탈동조화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1년을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한 5년, 10년으로 밀어놓고 보면 한국은 아직 덜 올랐고 상대적으로 미국만 오른 장세였거든요. 지난 5년간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여기서 미국이 빠진다고 같이 빠질 가능성보다는 중국 주도의 그런 경기 회복, 여기에 한국의 수출이 대중국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는 조금은 딥커플링이 되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를 보면요.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봐도 될까요? 통상 알려지기로는 이제 반도체 업황의 그 턴어라운드, 결국은 이제 가격이겠죠. 결국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사실은 주가는 이제 미리 선행해서 그쵸. 움직인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도 지금 올해 빠르면 3분기, 늦으면 한 4분기 정도를 그런 반도체 업황의 바닥으로 보고 있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년 1, 4분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걸 당겨오면 4, 6개월 앞서 있는 현재부터는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게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퓨어 플레이어인 그 SK 하이닉스 자체가 네.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주가가 좀 덜 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 네. 이유가 반도체 퓨어 플레이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편 환율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길게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증시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원화 강세는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기조는 잡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이제 미국의 변동성 때문에 달러의 단기 뭐 강세는 나타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달러 강세 기조는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침체가 10년 단위로 오고 있는데 경제 침체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오는 것에 대한 결과물로 달러의 장기 약세, 달러의 장기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미국의 이제 달러 강세가 지난 10년간 이어졌고요. 거꾸로 더 10년으로 되돌아서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이에는 보시면 역으로 미국의 장기 달러 약세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0년 단위로 오고 있고 사실 이것이 나타내는 가장 큰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 이게 이제 보시면 네. 지금 차트가 떠져 있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시면은 이 붉은색 선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급격하게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반면에 이제 무역가중 그 미국의 달러 지수도 같이 떨어졌었습니다.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자체가 약달러를 용인을 한 결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금 보시면 가장 지난 2분기 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1,700억 불. 거의 12년 만에 최고치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2000년부터 2008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약달러 용인 이것들을 연준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거기다 플러스 재정 적자도 지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네. GDP 대비 미국의 그 연방 부채가 지금 올해 말 되면 100% 도달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2050년 가면 거의 200%까지 여기서 더 2배로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그 달러는 전 세계 통화에 대비해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한편 증시를 좀 이끌어줬던 성장주들, 뭐 2차 전지라든지 언택트 등 이런 주도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지, 만약에 앞으로도 긍정적이라면은 아니면 뭐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을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일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이제 초저금리 그다음에 지금부터 향후 3년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에 기반해서 네. 계속 저금리에 기반한 이제 성장주 투자가 지속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대 수혜는 기술주와 이제 헬스케어 뭐 이런 게 네. 있겠죠. 이것들이 이제 또 오히려 이제 코로나 언택트 수혜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간 경향이 있고요.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한 것이 지속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데 이유는 이게 보통 10년 단위로 보통 이제 그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이끌고 나면 보통 기준금리는 제로지만 그 사이에 결국은 명목금리는 낮게 시작해서 높게 항상 끝났습니다. 지난 3번의 미국의 그 소위 QE 양적 완화 모든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예 없이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 연준의 정책 자체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글로벌리 탈세계화되면서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상태들이 다 곱해지면은 결국은 향후 방향성은 여기 이제 백신까지 나와서 경기 회복이 된다면 상당히 가파르게 풀린 돈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것이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고 기존 주도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뭐 계속 미국,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장을 주도했던 거에 기술주도 있지만 은행과 에너지 업종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네.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띄워줬던 차트도 보면 10년 단위로 2000년도에 기술주 고점, 2008년도에 저점, 2020년도에 다시 고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그러니까 소위 손바뀜이 나면서 스타일이 경기 회복, 그중에는 금융과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금융과 에너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는 한편 장기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제 회복은 일부 이제 코로나 방역이 잘 되는 나라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제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최대 피해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은 어려운데 제조업은 그나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위 코로나 방역이 잘 되는 중국,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확산되지만 스페인이나 영국, 프랑스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태리나 독일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독일의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탈리아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방역이 경제다라는 이제 그 말은 이미 성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내년으로 가면 시장 자체의 경기 회복을 감안한 그러한 스타일 체인지, 그것들은 기존 주도주가 물러나고 새로운 주도주,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업종들 위주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특히 4분기의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센터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